2024년 2월 27일 화요일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일 과제 영상입니다. 오늘 3분 70억 검색된 종목은 43, 43개 종목으로 어제보다 조금 적게 나왔고요. 피봇 2차 저항선 위로 올라간 종목도 17개로 어제보다 적었습니다. 7번 아이언 패턴 종목은 5개, 어제랑 뭐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종목들인지 같이 한번 보실 거고요. 이걸 했어야 하는데 종목을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오늘 7번 아이언 패턴 뭐 오늘도 그냥 소소하게 뭐 한 2종목 정도는 괜찮게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집중했었더라면 QRT라는 종목 질질의 패턴으로 어땠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걸 했어야 하는데 종목으로 QRT를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차트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종합부터 간단히 살펴보면요. 하락이 좀 많았죠. 코스피 하한가도 뭐가 한가 같지? 하한가 1개, 그 다음에 상한가 2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하락한 종목이 더 많습니다. 상한가는 3개인데 그래서 코스피는 0.83 마이너스의 거래대금 12조, 코스닥은 마이너스 1.57 많이 내려갔네요. 거래대금은 11조 그렇게 되었고요. 환율은 좀 내려갔습니다. 1331원. 그 다음에 고객들 예탁금 줄어들었고 미수금도 줄어들었고 신용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7번 아이언 패턴 종목들과 그 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7번 아이언 패턴 종목 살펴보기 전에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라는 종목입니다. 3분 70억 종목이고 이 종목은 영역 아래에서 이렇게 검색된 이후 3분 70억 검색된 이후 상한선 패턴으로 올라갔죠. 여기 몸통 기준으로 돌파를 보셔도 되고 꼬리 음봉 앞에 있는 꼬리 기준으로 보셔도 어느 정도 상승은 준 것 같습니다. 상승이 나왔죠. 상한선 패턴. 이 종목을 제가 왜 살펴보냐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간 뒤에 이 돌파 자리를 거래대금도 나왔어. 그죠?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마지막 캔들 5위평이면 여기 정도겠죠? 지우고 거래대금도 나오면서 돌파하는 모습 보였는데 바로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가상 여기서 마감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들어갔다가 바로 빠지는데 얘는 바로 빠질 때 급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음봉이 4%짜리 급락이에요. 야, 이거 참,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선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쫓아갈 때 물론 이 기준봉이 서고 하나 둘 셋 넷 돌아 나가는 한 10분여 시간 동안 혹은 양음양으로 해서 음봉 하나 주고 올라가는 급등하는 패턴일 경우에도 눈치껏 앞에 캔들들 그 다음에 일봉의 모양들 살펴볼 시간은 있겠죠. 근데 이건 이제 더구나 데드크로스 패턴처럼 올라가는 건데 앞에 차트들 그 앞전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는지를 볼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날 저항을 이렇게 2개를 만들고서는 여지없이 이렇게 빠지죠. 빠지고 올리고 저항 부딪히고 또 빠지고 그러다가 오전에 장 초반에 거기를 이렇게 돌파를 합니다. 얘 전날만 그랬을까? 그 앞전에도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줄여볼게요. 캔들을. 자, 하루의 저항은 아니지만 이 첫 번째 저항 살짝 넘기는 두 번째 저항을 만들고는 계속 빼죠. 얘 습성이 이런 것 같아요. 올리고 빼고 또 저항 맞고 또 빼고 그리고 올리는데 다음날 올려버리는 거죠. 또 빼고 또 저항 2개 만들고 이것도 그 다음날 2개 만들고
또 빠져버리는 이런 그림이더라. 그래서 항상 이 종목은 뭐죠 이거? 네. 아이고 이거 말고 앞에 여기도 저항이 있네, 그죠? 네. 그래서 첫 상승 정도 이렇게 본다. 그래서 혹시나 그냥 단순히 이렇게 차트를 놓고서 그냥 이것만 보고 있었을 때 여기서 오 이거 데드 크로스 패턴이네. 여기 그러면은 기준 가격 정하고 이제 고가를 향해서 가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급락을 맞을 수 있다. 앞에 특성들을 잘 헤아리지 못하시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점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장기 분봉으로 보면 계속 이런 식이네요. 그죠?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톱날처럼 이렇게 최근에는 그렇게 해서 꼬리들을 계속 이렇게 달아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항상 앞에 것들도 좀 이렇게 패턴들도 좀 보시면서 하면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는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거부터 시작을 해봤고요. 자, 7번 아이언 패턴 저스템부터 보시겠습니다. 저스템은 3분 30억, 3분 30억은 지금 파란색입니다. 분봉 거래대금은 3분 30억 기준으로 330 요렇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죠? 지우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렇게 요만큼 짧게 3분 30억에서 짧게 가능하고 그 3분 30억 데드 크로스 패턴으로 올린 그 끝에서 3분 70억 우리 검색이 되었고 여기 79억 정도 들어왔고 조정받고 다시 재돌파를 하는 여기 무슨 패턴이죠? 여기 VI가 있었네요. 그죠? 여기 VI 때문에 이거 따라갔어야 되나 말았어야 되나 고민도 엄청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VI 직전에 돌파를 하고 이때 매수가 되었다면 갭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VI가 뭐 한 이 정도 있었겠죠. 갭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 상승을 경험했을 것 같고 이렇게 조정받는 부분들 거래대금 또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그렇네요. 그래서 7번 아이언 패턴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패턴이죠? 5위평 S 패턴 정확하게 보이시죠? 저스템은 5위평 S 패턴입니다. 으로 7번 아이언 패턴이 발생되었습니다. 혹시나 7번 아이언 패턴인 이런 용어들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기본은 베이스 요것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가 되는 영어 쓰지 않게 기초가 되는 패턴은 5패턴입니다. 5패턴은 다들 뭐 아시겠죠? 상한선 패턴 그 다음에 하나 써볼게요. 5평 S 패턴 그 다음에 22평 터치 패턴 그 다음에 22평 기준으로 이제 데드 크로스 패턴 나머지는 질질이 패턴이죠. 이렇게 기본이 되는 5패턴이 있고요. 여기 상한선 패턴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 상한선 각 상한선 일단 여기서는 제가 설명하는 데서는 상한선 안에서 조정 후 그죠? 이거 지울게요. 그냥 캔들 이거는 그냥 캔들이 5위평 지지 이렇게 짧게 쓰겠습니다. 캔들이 5위평 지지 받는 거고 5위평 S 패턴은 5위평이 12평 지지받고 상승하는 거고요. 요거는 5위평이 22평 지지받고 상승하는 거고요. 이거는 5위평과 22평 데드 후 홀드 V자형 상승이고요.
이거는 단기 입형 밀집 후, 네, 그죠? 박스권 장기 횡보 후 재돌파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질질 패턴까지 하는 게 5입형 5가지 패턴의 기본이고요. 이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응용을 해서 이제 종목 검색 여부와 상관없이 5패턴으로 매수하는 위치가 매수 타점이죠. 위치가 당일 피봇 2차 저항선 위에서 이루어질 때 33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3분 금액 검색되고 이거는 뭐 10억이든 30억이든 뭐 70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일 3가지 고정 지표 모두 돌파 후 이 3가지 고정 지표 중 피봇 2차 저항선이 가장 높은 자리죠. 그래서 항상 피봇 2차 저항선까지 뚫으면 당일 3가지 고정 지표로 모두 돌파한 것이 됩니다. 돌파 후 기준봉을 재돌파. 이때 거래량 필수죠. 거래량 필수는 이야기 안 해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이걸 33룰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33룰은 영역의 문제죠. 그래서 이 기초가 되는 5패턴에서 조금 더 압축시킨 종목을 좀 더 압축시키는 겁니다. 이 아래에서 매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빨간색이 지금 피봇 2차 장선 위이고요. 피봇 2차 장선 위로 돌파를 하고 그 다음 피봇 2차 장선에서 이렇게 타점이 잡히면 다 33룰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3분 검색되고 당일 3가지 고정지표 모두 돌파한 다음에 여기 기준봉을 재돌파를 하죠. 또다시 재돌파됐으니까 얘가 다시 기준봉이 되고 더 높은 기준봉이 되고 그 더 높은 기준봉을 다시 재돌파를 또 하는 거니까 영역 위에서 재돌파는 다 5패턴으로 재돌파는 다 33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더 압축을 시킵니다. 3분 종목 발굴 방법이 반드시 3분 70억 검색식으로만 하고 피봇 2차 저항선 위에서 재돌파 5패턴 타점이 발생된 것을 7번 아이언 패턴이라고 합니다. 골프 초보자가 가장 처음 배울 때 7번 아이언 골프 클럽으로 골프채로 똑딱이 연습하는 것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이게 7번 아이언 패턴이. 자,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3분 70억이 검색된 이후 돌파가 아니니까 7번 아이언 패턴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33룰이라고 부르는 거고 3분 70억이 검색된 이후 상승하고 눌림 후 재돌파가 일어나는 이 지점을 7번 아이언 패턴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1번 5패턴 가장 많은 종목을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 많은 종목을 만날 수 있는 게 그냥 모든 33룰입니다. 모든 33룰. 피봇 2차 저항선 위에서 매매를 하는 영역의 문제죠. 네. 그럼 여기 아래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돌파 보이시죠? 아니면 여기 시초가가 있으니까 시초가를 돌파를 칩시다. 시초가를 돌파를 하는 일종의 데드크로스 패턴
혹은 질질이 패턴 같은 경우 여기는 그러면 영역 아래에 있고 네. 뭐 검색 여부와 상관없이 영역 아래에서 움직였으니 이건 그냥 5패턴 중에서 질질이 패턴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 그런데 3분 70억이 아닌 3분 30억으로 검색이 되었고 영역 위에서 재돌파가 일어나는 이곳은 그냥 33누리라고 하면 됩니다. 7번 아이언 패턴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분 70억 검색을 여기 처음 되었고 3분 70억 검색된 이후 눌림 후 재돌파가 일어나는 5위평 S 패턴이 발생했죠. 5위평 S 패턴 70억 영역 위 5패턴 7번 아이언 패턴. 그래서 가장 많은 종목을 만날 수 있고 5패턴은 어느 종목인데 하루 종일 상승하는 종목들은 5패턴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만나는 종목이 그냥 영역 위에서 33누리고요. 영역 위 3분 70억 검색 후까지 모두 다 갖춘 걸 세 번째 7번 아이언 패턴이고 종목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왜 초보자가 가장 처음 배울 때 쓰는 이 7번 아이언 골프채로 연습하는 거와 이름을 비유했느냐 하면 종목이 이렇게 많은 종목을 하루 종일 다 찾아다니면서 5패턴을 매매를 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3분 70억 검색된 것 중에서 영역 위로 올라간 것들만 놓고 보면 하루에 이렇게 오늘 17개 중에서 시간대별로 뭐 한두 개씩 이렇게 나오겠죠. 17개 중에서 딱 영역에서 이렇게 돌아 나가는 요런 종목들만 한다라면 오늘 하루 5개라고 제가 이렇게 뽑아놨는데요. 이 중에서 이 5개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 할 수도 없을 거고요. 이 중에서 1개에서 2개 정도만 매일 꾸준히 연습하고 익히는 거죠. 골프 초보가 뭐 바로 뭐 대회 나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7번 아이언 패턴 똑딱이 얘만 오늘 하루 종일 쳐다봤다든지 시스템 QRT만 하루 종일 봤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라도 이 5패턴을 익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시면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얘네들은 여기 보면 거래대금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터져 있질 않죠. 거래대금 터지고 상승률 나오고 그쵸. 그래서 7번 아이언 패턴이 주도주 당일 시장을 주도한 주도주로서 7번 아이언 패턴은 반드시 거쳐가는 코스다. 그래서 주도주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두 종목에 집중할 수도 있고 한두 개 연습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 7번 아이언 패턴이 S 패턴이 나올지 상한선 패턴이 나올지 혹은 이 5가지가 한 종목에서 7번 아이언 패턴으로 한 종목에서 2번 나올지 3번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죠? 종목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연습을 이렇게 만약에 내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종목들 모두 다 살펴보지 못했다면 아쉽게도 그냥 그날은 넘어가는 겁니다. 장 마감하고 저처럼 이렇게 연습으로 복기를 해서 공부를 아마 그래도 차트를 보시는 걸로 가시면 되고요. 매매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은 없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 쫓아다니다가 얘네들을 놓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얘네들이 나타나 주기를 HTS 보면서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초보분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데서 출발한 패턴이 7번 아이언 패턴이고 지금 제 영상은 이 7번 아이언 패턴 나온 종목을 매일 살펴보는 그 매일 과제 영상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봤고요. 됐죠? 그래서 기초가 되는 패턴, 그 다음에 영역 위에서는 모두 다 33눌. 7번 아이언 패턴도 33눌입니다. 네. 그죠? 7번 아이언 패턴도 33눌이고, 33눌. 눌은 눌림 후 재돌파의 눌입니다.
7번 아이언 패턴도 33눌인데 33눌 중에서 3분 70억 검색 이후 재돌파를 특별히 다른 이름으로 7번 아이언 패턴이라고 부르고, 이 세 가지 모두는 다 반드시 상한선 패턴이든 5위평 S 패턴이든 22평 터치 패턴이든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이든 질제리 패턴이든 이 5가지 패턴 중 한 가지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주 기본이 되는 5패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겠죠.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5패턴과 33눌 그리고 7번 아이언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저스템. 다음은 QRT 보시겠습니다. QRT는 오전에 검색이 되었고 거래대금이 235억, 엄청나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올라가서 영역 위로 올라갔죠. 요거 피보디 차장선 한번 기준선 이름과 기준선 값 등락률까지 이렇게 써놓을게요. 네. 올라갔다가 조정 2번 받고 상한선 안으로 들어오는 조정 받고 다시 재차 돌파를 하는 상한선 패턴이 여기서 캔들 한 개로 나왔죠. 캔들 한 개로 상한선 패턴이 출현을 했습니다. 출현을 하고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떨어지죠. 양매매운 주식 채널에서 양매매운 선생님께서는 첫 번째 매도 타점을 상한선 밖으로 나간 상승이 상한선 안으로 들어온 첫 번째 음봉에서 일단은 1차로 매도를 하자. 익절의 상식 첫 번째 구간이고, 익절의 상식 두 번째 구간은 5위평을 이탈할 때인데 이때 못하고 이때 했다라면 손절이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상한선 패턴이 한번 나왔습니다. 상한선 패턴이 한번 나왔는데 상한선 패턴 나온 뒤에 얘가 조정을 꽤나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시가 이탈까지도 이루어지네요. 시가 이탈까지도 이루어졌다가 시가 회복했다가 또 더 크게 이탈했다가, 보통 이제 이 정도쯤 되면 아이고 얘는 오늘 끝났는가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죠. 이제 추세 자체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형태인데, 점심 먹고 이렇게 보면 다시 시가를 회복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B급 구역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여기. 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고 돌파 전까지 B급 구역입니다. 외국에 코인이나 뭐 이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외국 사람들 사이트 혹은 그 외국 사람들 사이트에서 이론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얘네들을 그러니까 상승 이후 조정받아서 내려가는 이 영역을 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 점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갭이 아니라 얘네들을 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양놈들은. 네. 그래서 여기를 갭 구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갭 구간. 그래서 갭은 반드시 채워진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오늘 채워질지 내일 채워질지 다음 달에 채워질지는 모르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여기를 갭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여기를 B급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B급 구역은 전고 아래 지역이고 하락이 지속된 지역. 그래서 하락에 대한 수급이 계속 발생된 지역이고 그 가격대는 5패턴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B급 구역에서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계시고 트레이딩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5패턴에서는 이 B급 구역에서는 하지 않죠. 그러면 다음 재돌파를 기다려야 되는데 다음 재돌파 가격은 여기 양봉의 종가 36,750원이 됩니다. 우리의 매수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36,750원에 사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음봉의 고가가 36,750원입니다. 그럼 이 음봉이 고가에서 사느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터치하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코롱 모빌리티 보셨죠? 고가 형성하고
갭 만들었다가 갭을 채우러 올랐는데 채우기만 하고 빠져버리는 급락하는 거 보셨죠? 네. 그런 일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파를 확인을 하고 돌파 때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들어간다. 자, 이건 상승 이후 어떤 특정 위치에서 이렇게 박스권 질질 거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질질이 패턴이 아니죠, 얘는 급격한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시간도 한참 흐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U자형으로 올라가는 이것도 질질 패턴으로 봐야겠죠. 왜냐면 상한선 패턴도 아니고 S 패턴도 아니고 터치, 데드크로스 모두 다 해당하지 않고, 왜냐면 데드크로스 된 다음에 골든크로스 됐다가 이거는 뭐 다시 데드 골든크로스는 안 됐는데 약간 V자형은 아니니까 U자형으로 이렇게 조금 벌어져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면 질질 패턴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터치 이후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종가 마감하고 다음 캔들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돌파가 일어나죠. 이거는 질질 패턴으로 입장을 해줘야 되고, 여기 내가 입장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고가 기준으로라도 그럼 여기 고가 딱 터치를 하고, 자, 그 앞에 오전에 고가고 고가 갱신했죠. 그럼 그 다음 캔들에서 들어가 줘도 된다,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뭐 고가보다는 여기 돌파할 때, 왜냐면 여기 음봉 꼬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줬다, 뭐 그런 거고, 터치하고 빠질 것 같으면 다음에 양봉이 나오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빠지든지, 즉 다시 말해서 뭐 이 가격대를 못 넘기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지든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에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조금 더 큰 시그널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 질질 패턴, 상한가까지, 상한가 아니더라도 상한가 근처까지 한도가 아래라도 이 질질이 패턴은 매수가 가능했고, 이걸 했어야 하는데 이걸 매수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QRT는 그래서 오늘 화면이 좀 지저분한데요. 여기 상한선 패턴 한번 오전에 주고요. 이 갭 구역, B급 구역은 제외하고 질질 패턴으로 오후장에 한 번 더 주고 간 종목이다. 상한가가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종가는 여기서 마감을 했는데, 어찌되었건 이 뒷부분은 이제 우리랑 상관없다. 왜? 여기도 지금 고가가 여기잖아요. 그럼 고가 아래니까 여기는 뭐죠? 여기도 B급 구역이고 여기도 갭입니다. 그죠? 이 갭을 메꾸러 오긴 오겠는데 언제 올지는 확신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은 오늘 했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질 패턴, 여기 상한선 패턴까지 오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QRT 7번 아이언 패턴 종목 함께 살펴보셨고요. 다음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는 패턴이 뭘까요? 얘는 데드크로스 패턴이고, 그럼 돌파 기준 가격은 어디가 될까요? 음봉의 첫 음봉, 검색 첫 번째 봉에서 됐죠. 그리고 영역 위죠. 첫 번째 음봉의 시작 가격. 시가로 보면 됩니다. 시가 또는 뭐 고가로 보시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음봉은 전날 종가에서부터 갭이니까 이렇게 솟구쳐 올랐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캔들 하나로 보시면 되죠. 12.4%짜리 장대 양봉인데 조금 내려간 꼬리가 조금 더 긴 음봉의 몸통 정도까지 뭐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이게 장대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 밖으로 삐져나갔고, 이동평균선 50, 20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걸 기준봉으로 보고 조정을 들어가고, 이렇게 데드크로스 냈다가 여기죠? 데드크로스 냈고 다시
죄송합니다. 이건 12평 데드 크로스네요. 네, 여기 22평 데드 크로스 냈다가 22평 골든 크로스 내면서 약간 V자형은 아닌 U자형 같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얘가 또 계단식으로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번에 마지막 5파가 요거 작은 1파, 2파, 1파, 3파, 5파가 마지막 5파가 오버슈팅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올라간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데드 크로스 패턴으로 이만큼. 네. 요때 우리 기술 투자랑 얘가 우리 기술 투자죠. 우리 기술 투자랑 뭐 크게 멀리 가지는 못했어요. 랑 저기 뭐 있죠? 하나 있을걸 여기 밑에 하나 투자증권. 이제 비트코인 이제 고점 돌파, 고가 돌파 이제 그 이슈로 아마 얘가 이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챙겨 보실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당일 영역 위에서 3분 70억의 첫 봉에 떴는데 갭으로 출발한 뭐 음봉이나 양봉이나 나왔고 이렇게 조정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꼭 하루에 한두 개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제 숙제 종목 하면서 내일 또 갭 이렇게 뜨면 뭐 알테오젠이었나요? 제가 어제 설명할 때 요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알테오젠이 오늘 또 오전에 이렇게 갭 딱 띄우고 조정받고 재돌파를 해주면 뭐 상한선 패턴이 되든 요렇게 해서 요 부분에서 만약에 상승을 했다라면 요게가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여기는 상한선 패턴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얘는 상한선 패턴을 선택하지 못했고 더 많이 조정받았다가 시간 2시간 뒤에 데드크로스 패턴으로 이렇게 재돌파 될 때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 터지고요. 그죠? 재돌파 되기 전은 거래량이 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발생되었고 영역 위 검색 3분 70억 검색 그러면 7번 아이언 패턴으로 재돌파된 데드크로스 패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알테오젠 갭으로 출발했어요. 알테오젠도 결국에는 이렇게 됐네, 그죠? 그런데 네. 여기 출발하고 얘는 상한선이 근데 여기 보면 많이 안 벌어졌죠. 어쨌든 내려갔다가 전일 고가보다 조금 낮구나. 네. 내려갔다가 데드크로스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도 알테오젠 데드크로스 패턴 나왔죠. 네. 내일도 나오면 이렇게 제가 어제 숙지하면서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요게 알테오젠은 이제 7번 라인 패턴은 아니고 영역 아래에서 나온 거고요. 우리 기술 투자는 영역 위에서 7번 라인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거를 숙제에서 뺄까 말까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어디서 패턴을 잡을 것이냐. 검색이 되었고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고수님들은 다 여기다 이 빨간색 양봉에서 어쨌든 매매를 하셨을 거고요. 그 매매된 뒤에 조정을 쭉 받아서 올라가는데 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거래대금 부분보다도 여기 돌파를 하죠. 거래대금도 적지는 않아요. 많이 나왔어요. 이게 기준봉에 근데 5위평을 못 넘기네요. 그죠? 기준봉에 5위평을 못 넘깁니다. 못 넘기고 이렇게 돌파를 하는데 문제는 이 돌파 시점에 그림이 5위평이 12평 지지를 받고 올라가기는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약간 5위평, 10평 이렇게 데드크로스에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요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5위평과 12평의 관계가. 어차피 우리 5패턴은 이동평균선도 중요하니까요. 이 관계가 이렇게 올라갈 때 관계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앞에 고점도 있고요. 그죠? 그래, 일단은 들어가 봐. 하더라도, 네, 이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거나, 종가는 또 얘를 이탈해 주지 않아요. 또. 고가를 또 못 깨. 자, 이러면 어느 정도 정리는 하고 나와야겠죠. 이 패턴 자체가 이게 S 패턴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뭔가가 조금 난잡한 모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고가 부근을 돌파를 하죠. 고가 부근을 돌파를 할 때쯤이면 이제 기준 양봉의 끝은 여기 정도 될 것이고, 여기 고가를 여기를 돌파하고 고가 부근을 딱 터치를 딱 하는 종가가 딱 나는데, 이때 5위평과 12평의 관계를 자세히 보면 5위평, 22평 딱 겹쳐지고, 여기서 양봉 하나 더 나오면 양봉은 아닌데 이거 음봉인데, 다음에 양봉 나와야 되는데 음봉이네. 아이고야, 이거 페이크네. 그죠? 그러면 페이크 이후 다시 여기를 돌파를 하면, 네, S 패턴처럼 해서 이제 올라가죠. 네, 그러다가 질질거리다가 다시 또 좀 더 올라가는데 많이 못 갑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탈을 해버렸어요. 매수 가격을.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 치면 손절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따라가면, 야, 여기서 매수했을 것 같은데 바로 빠지면 손절인데, 손절 이후 다시 살펴봤는데, 그럼 여기를 돌파를 하면 이거 S 패턴인데 이걸 S 패턴이라고 봐야 되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등락률 한 2% 정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패턴의 그림에서 조금 많이 아쉽다. S 패턴. 아까 저 스템이었나요? S 패턴. 여기 S 패턴 보면 이 조정받는 모습이 높은 기둥, 조금 높은 기둥의 한 절반 정도 사이즈로 해서 조정받다가 이렇게 올릴 때 S 패턴이 이쁘게 나오는데, 얘는 그죠? 이 높은 기둥의 절반, 여기 또 절반 또 잡아주고 올라가기는 해요. 또 돌파해주고. 그래서 요거는 좀 패턴이 조금 어렵긴 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치고 다시 약간 그런 느낌 듭니다. 다음 셀트리온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오전에 기준봉 발생했고요. 3분 70억. 기준봉 발생된 지점에 고가 찍고 종가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려줬다가 다시 뺐다가 종가까지. 종가 이탈은 안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짧게 했다가 다시 여기를 재돌파를 하는 이만큼의 질질이 패턴 혹은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5위평 S 패턴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패턴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상승률이 셀트리온도 그렇고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 않다고 해서 이걸 제가 무시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조금 심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이기는 한데, 이 자리를 패턴으로 찾아내는 과정에서 이곳과 같은 조금 난해한 지점이 셀트리온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결국에는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이기는 한데요. 그쵸? 그래서 얘는 운봉의 고가 기준으로 고가 돌파할 때로 봤으면 여기를 봤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이런 난관이 조금 있었고, 상승률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또 이 정도면 괜찮긴 한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이 9조 41조, 그죠? 근데 거래대금이 여기가 133억, 159억, 110억, 적게 들어온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 200억 기준으로 검정색 캔들이 나오도록 해놔가지고
뭐 좀 그렇지만 자 이렇게 100억 기준으로 하면 이게 너무 또 그죠? 좀 많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가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렇게 7번 아이언 패턴 두 개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데 그래도 숙제로 제출할게요. 확실하게 우리 눈에 좀 잘 띄는 익숙한 그런 그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안 나오면은 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이슈가 있죠. 개별 이슈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개별 이슈고, 개별.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외화 수출, 뭐 아니면은 뭐 계약건, 뭐 이런 거 관련 이것도 약간 이제 개별 이슈이긴 하죠. 근데 얘는 글로벌 이슈죠. 글로벌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리고 얘랑 같이 움직인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얘는 계열사가 움직인 거고 얘는 다른 종목인데 같이 움직인 게 있었죠. 한투도 있고 뭐 이게 70억 종목에는 없지만 뭐 FSN 같은 것도 있었고 뭐 갤럭시 시리즈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일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서 얘는 그래도 오늘 뭔가 테마를 가지고 움직였다. 그다음에 QRT 같은 경우에는 QRT는 뭐였죠? QRT 먼저 한번 볼까요? QRT 뭐지? 기억이 안 나네. QRT 시장 종합시 QRT는 뭔가요? 얘도 제약 바이오인데 그죠? 얘왜 셀트리온 나왔어? QRT 제가 이거 뭔지 기억을 못 해가지고 메타. 네, 이건 메타네요. 저커버그 관련이네요. 그죠? 반도체 회사인데 반도체 검사 장비인데 네. HB 온데 다 갖다 붙네요. 네. QRT가 섹터 그룹 이렇게 보면 네, HBM이죠. 네, 맞아. HBM 관련해서 오늘 움직인 게 QRT, ST, IMT, KC텍, 제우스, 한미반도체. 오늘 반도체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움직여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네, 저스템도 반도체 장비. 그죠? 반도체. 그래서, 아까 그 메모장 어디 갔지? QRT랑 저스템은, 네, 이건 HBM이고, 이것도 뭐 반도체고. 반도체가 또 움직여 줬죠. 반도체는 지금 최근 계속, 네, 시장을 돈이 좀 들어오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과 당일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룹으로 이렇게 떼거지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 곳에서 7번 아이언 패턴 종목들은 이렇게 핸들링 하기가 난이도가 얘네들이 조금 더 수월하고 개별 이슈가 있는 것들은 조금은 난이도가 조금 어렵더라. 그런 느낌을 저는 오늘 가졌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자, 나머지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로보스타는 3분 70억 이후 이렇게 네, 상한선 패턴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이 네, 좀 어렵죠. 돌파해서 얼마 못 가고 바로 깨버리고 또 돌파하고 여기는 돌파에 들어가면 안 되죠. 패턴이 없으니까. 여기도 패턴이 조금 애매하고 이미 여기서 상한선 패턴이 결정 지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미 여기서 상한선 패턴이 결정 지어질 때 3분 30억 이후 영역 위에서 상한선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330 그냥 단순히 330이라고 제가 로보스타를 규정을 지었고요. 3분 70억 이후 로보스타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버티지 못하고 매도를 했다라면 다시 나오는 거 보고 또 돌파하는데 또 따라잡았다가 매도 못하면 바로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1번, 2번, 3번 지점에서는 네, 재돌파가 굉장히 위험하다. 네. 다음 국전약품입니다. 국전약품은 3분 30억 검색된 이후 네, S 패턴, 상한선 패턴 같은 이 S 패턴 이 자리가 네, 오늘의 타점이다. 영역 위에서 330. 네. 그리고 저항 한번 받고요. 그 저항 받은 자리를 네, 다시 이렇게 돌파를 하지만 네, 멀리 못 뻗어 나가더라. 앞에 이렇게 꼬리들이 많습니다. 그죠? 즉 얘는 일봉으로 보면 앞에 네, 아유 많아요. 뭐가 그죠?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일본 꼴이 많은 거 보면 좀 겁나죠. 그래서 그렇고 3분 30억 입장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3분 70억 입장에서는 아무런 패턴이 없죠. 네.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검색된 이후 3분 70억 검색된 이후에는 재돌파가 없죠. 3분 30억 검색된 이후에는 S 패턴이죠. 여기서부터 S 패턴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이 오늘 오전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네, 뭐 계약 관련해서 아마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뭐 있었던 것 같아. 아닌가? 하여튼 올라간 것 같아. 뭐 때문에 올라갔을까? 네. 그래서 얘는 3분 30억 기준, 3분 70억 기준에서는 이미 네, 단물 다 빠진 껌이다.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330룰 아닌 것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일 고무 벨트는 검색된 이후 영역 아래에서 상한선 패턴, 영역 아래에서 상한선 패턴, 셀트리온 제약은 없고요. 한투도 아까 그 우리 기술 투자처럼 네, 이렇게 봤을 때 얘는 고가 갱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고가 꼬리 고가 갱신만 했지 몸통으로 고가를 넘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얘는 네, 패턴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B급에서는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네, B급에서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가 또 있었나요? 이게 하나 있네요. 하나. 제가 발음이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웃으셨길 바라고요. 한화그룹 관련해서 3분 70억 이상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저 안 좋았지 않았을까? 네, 흩어진 것 같아요. 거래대금들이 이렇게 조금. 자 다음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검색된 이후 아무것도 없고요. 나노 신소재도 오전 상승만 존재하고 재돌파는 없습니다. 흥구석유 마찬가지 한번 찌르고 그냥 빠졌고 LG화학 네 없고요. 현대로템 네 꼬리만 네. 다음에 포바이포 네, 꼬리들만 네. 이렇게 했고 그다음 영역 아래 오늘 신규 상장 APR이라는 종목이고요. 하락만 했고 플레이디는 네, 영역 아래에서 3분 70억 이상 이렇게 터지고 네, U자형으로 네, 찌르고 재돌파 못하죠. 야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건데 그죠? 이렇게 오르고 내렸다가 시가이탈한 거 네, 다시 잡아주고 시가이탈을 좀 일찍 좀 잡아주지 시가이탈 한참 했다가 계단식으로 오르면서 한번 오를 것처럼 터치해주고 많이 빠졌다가 그죠? 이렇게 올라니까 힘이 좀 없었나 본데 피벗 2차 장선 아래라서 얘네들 조금 네, 탄력을 못 받은 건가? 아니면 내일 가려나? 그런 생각 들고요. 11,100원이 어제 11,100원 고가
동일하죠. 지금 같은 고점을 때렸습니다. 일봉상. 다음 한미반도체 영역 아래에서 뭐 이렇게 3분봉으로 이렇게 데드크로스 패턴은 이렇게 뭐 가능은 했을 것 같고, 이후에 종가에서는 돌파를 했나요? 네, 질질의 패턴처럼 살짝 뭐 꼬리만 찌르고 지금 빠진 상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코롱 모빌리티 아까 보셨고, 신성 델타테크, 알테오젠 아까 보셨고, 엔캠. 엔캠은 이렇게 갭으로 출발해도 앞에 이렇게 전고가 있죠. 그러면 전고 돌파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는 5위평 아래에서 이렇게 이미 움직였죠. 그럼 이거 전날하고 이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기준봉일까요? 전날? 왜 이게 잘 안 찍히냐? 이게 기준봉일까요? 그렇죠. 네, 전날 1박 2일 5위평 S 패턴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되겠죠. 1박 2일 5위평 S 패턴 같은. 다음 에코프로 머티, 여기 앞에 보이죠? 여기 높은 자리들. 삼성전자 바코드, 네이버 바코드, KB금융 바코드, 현대차 바코드, 고영도 거의 바코드, 하나금융지주 바코드, 포스코홀딩스 바코드, 기아도 바코드, 에코프로도 바코드, 에코프로 BM 바코드. 그 다음에 삼성 SDI 바코드, 포스코 퓨처엠도 바코드, HLB도 바코드, SK 하이닉스는 바코드는 아닌데 하락, 에이직랜드도 그냥 하락, 네, 에브리봇도 하락, 에브리봇 하한가 맞고 지금 네,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코셈 신규 상장 종목인데 요렇게 하락해서 마감되었습니다. 뭐 저 PBR 정부 정책 나오고 나서 일단은 얘네들이 박살난 상태고요. 약발 다 됐는지 아니면 또 뭐 다시 또 올라갈는지는 아직 여기 지금 위에 있죠. 아직까지 뭐 제가 어떻게 뭐 평가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대비 등락률 이제 보시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실게요. 이렇게 할까? 그거 볼까요? 차라리 잠시만요. 주식 차트 그거 어디 갔지? 비교 차트, 해외 차트, 주식 차트 있네요. 주식 차트에 키움 1주 월 차트, 일봉, 주봉, 월봉 다 같이 보는 겁니다. 월봉, 주봉 좀 땡겨볼까요? 일봉 이렇게 이걸로 보시죠. 저스템 주봉, 일봉. 다음 동일 고무 벨트 이런 식으로 주봉 조금 더 줄여볼까요? 그 다음에 DBR 동일, 네, 동일 고무 벨트 상한가하고 DBR 동일 뭐 같이 상한가하고 뭐 상한가 가고 뭐 그랬었나 봅니다. 얘는 왜 상한가를 갔을까요? 고무 벨트인데 고무 벨트가 뭔 AI, VR을 네, 재밌네요. 네. 메모해놔야겠다. 우크라잭은 중장비 부품이라고 제가 예전에 고무 아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엑서지 21은 환기 종목입니다. 그 종목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DGP 시총 500억, 그 다음에 APR은 신규 상장이고요. 그 다음에 QRT 아까 보셨고, 그
그다음에 갤럭시아 SM 시총 900억.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오늘 얘가 오늘 많이 올랐네요. 분봉이. 이렇게 옮겨놓을까? 얘 분봉으로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분봉을 좀 줄이고. 와, 이게 많이 갔네요, 그죠? 분봉 이렇게 3분봉 이렇게 일주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큐라클, 그 다음에 EST, 로보스타 오늘 아까 보셨고요. 강원 에너지 요렇게 일주월 보시면 되고, 국전약품 아까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눴고요. 꼬리들이 참 많더라. 그 다음에 플레이디 지금 고점 동시에 두 개 같은 가격을 때렸습니다. 링네트 시총 800억, 그 다음에 NCN 시총 600억, 그 다음에 플래스크라는 종목. 얘는 와, 이런 캔들들 참 그죠? 보기 힘든데 시총 1300억짜리에 이런 거면 얘는 거의 뭐 거래가 오늘 한 사람이 했나? 그죠? 성호전자 그렇고요. PJ전자, 그 다음에 IMT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보겠습니다. 하락률. 아센디오. 얘가 하한가를 갔구나. 제가 지난주 거 설명할 땐가요? 최수종 하이라라고 제가 그때 해놨었지. 맞죠? 네, 아센디오가 CCS, 그 다음에 다보링크 다 관련 있을걸요? 사채 기업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채 기업들. 사채 발행하고 이렇게 점상 주고, 점상도 멀리 가지도 못했구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테라사이언스 환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코셈 신규 상장 아까 보셨고, 에보리봇 하한가 맞고 또 개발학. 그 다음에 CCS 주인 바뀌었고, 주인이 아까 아센디오랑 다보링크 얘네들이었죠. 그 다음 다보링크 마찬가지. 다보링크랑 CCS랑 아센디오 세 개 지금 한꺼번에 묶여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채꾼들. 그 다음 레이저 옵텍, 그 다음에 K웨더 신규 상장, 그 다음에 아이즈 비전 600억, 펩트론도 이런 식으로. 금호전기 동전주 300억입니다. 그 다음에 메디프론 600억, 그 다음에 E8 신규 상장 음봉만 있네요. 신규 상장이. 우와. 하이로닉 무증 물량이 오늘 나왔네요. 모헨즈 400억입니다. 그 다음에 SP 소프트 신규 상장. 상승 이후 이제 조정받으러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인터플렉스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 플렉서블 PCB, FPCB라고 그거 업체일 겁니다 아마. 맞아요. 갤럭시 납품. 다른 걸로도 이슈가 있으면 또 뭐 걸려나요? 그 다음에 휴비츠 여기 이게 또 한 사람이었나? 네. 그 다음에 지니틱스 700억이고요. 얘도 뭐 여기서 왜 그래? 그 다음에 우진엔텍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우진엔텍은 SMR 관련인가요? 맞네요. SMR. 우진엔텍 클릭하고 섹터 그룹별 딱 누르면 원자력 발전기네. 여기 SMR 관련해서 언제든지 소형 원자력 발전소들 이슈가 붙으면 또 이 앞전에 얘가 나오기 전에는 SMR 소형 원자력 일진 파워 이런 것도 있었죠. G2 파워 이런 거. 일주월 이걸로 볼까요? SNT 에너지, 일진 파워, 에너토크 그런 거 많았네요, 그죠? 옛날에 진짜 얘네들이 한번 확 쓸고 갈 때 있었는데. 금양 그린 파워. 얘도 이렇게 쭉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 종목 에이직랜드까지 한번 볼까요? 에이직랜드는 지금 일봉이 요렇게 박스 한번 그려볼까요? 사각형. 저는 밑에서 이렇게 차트 그 도구 편집 요 차트 툴바
이걸 뭐라 그러죠? 요거 차트 툴바를 요 밑에서 버튼을 끄집어내 가지고 좀 주로 쓰는 편인데요. 이렇게 만들고 지금 올라가서 지금 위에 있고요. 에이징랜드는 이제 다음 구간 여기에서 어떻게 해줄런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뭐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뭐 월봉이나 주봉상으로는 이미 이제 고가 갱신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얘가 이제 뭐 얘는 반도체인데 뉴로모픽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얘는 특징주 한번 볼까요? 뉴로모픽 반도체 칩 모듈 개발 정부 과제 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뉴로모픽. 삼성전자의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과 관련해서 얘가 뭐 조금 연관이 있어서 그러나 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통상 AI에는 일반 시스템 반도체보다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데 특화된 특수 반도체가 사용된다고 하네요. 크게 세 가지로가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뉴로가 아마 그 인간의 그 뇌 신경망에서 따온 단어인가 봅니다. 이 뉴로모픽이 이 3단계 AI 반도체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에이징랜드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주관 정부 출연 연구 과제인 뉴로모픽 반도체 칩 및 모듈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하네요. 이걸로 돈 벌면 되나 이제?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일단은 올랐고 테마가 하나 잡혔네요. 그죠? 뉴로모픽. NCN 오늘 패턴으로는 안 나왔네요. 그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얘도 뉴로모픽으로 엮여있고 뭐 어차피 이제 기획처인 삼성전자, 그 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 네페스 아크 최근에 상한가 한번 갔었죠. 요거 관련해서. 그리고 에이징랜드 요렇게 엮여져 있네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다른 종목들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넘겼네요. 좀 매번 좀 짧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엔 좀 더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일 과제 영상이었고요. 오늘 종목 중에서 시장에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움직인 건 위에 이 세 종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스템, QRT, 우리기술투자. 그래서 종목이 좀 적었죠. 적었지만 정확하게 잘 매도했다라면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남은 저녁 시간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러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